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드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나스닥이 4%대 급락을 하면서 테슬라도 15%나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많이 빠지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데요. 트라운 TV 애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두 눈을 부릅뜨고 기회를 찾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15% 급락을 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매도 클라이막스일까요? 자, 이런 폭력적인 하락에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4%나 빠졌는데요. 역시나 트럼프 정부발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는 4월 6일까지 지금 관세와 관련된 그 발효 시점을 연기를 한 상황인데요. 자, 아무래도 4월 달이 끝나고서야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4월 한 중순까지는 좀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금일은 관세 전쟁에 따라서 물가가 인상될 수 있겠죠. 물가가 인상에 따라서도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압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너무나도 과하게 좀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동안에 미국 경제를 굉장히 올려놓고요. 미국 증시도 굉장히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트럼프 정부 임기 초반에 강력한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크게 오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은 특히 그간에 많이 올랐던 AI 주식 위주로 큰 하락이 있었어요. 역시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들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트럼프를 당선시킨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테슬라가 15%나 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트럼프에 대한 배신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임기 4년을 통틀어 봤을 때 자, 어쨌든 테슬라는 트럼프 정부의 후광을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AI, 옵티머스 발전에 트럼프 정부의 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폭력적인 하락이 있을 때는 역시나 계속해서 기회로 생각하시고 자, 앞으로 4년간은 테슬라를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주는 CPI, PPI 지수, 미국 물가 지수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물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지만 자, 2월달 CPI랑 2월달 PPI 지수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관세 영향이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CPI, PPI 지수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전을 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경기 침체 우려감이 많이 들면서 금리 인하 횟수가 증대될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자, 기존에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80%대였는데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9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세 차례까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마지막 세 번째 금리 인하가 12월 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자, 이게 9월 달로 인하 시기가 좀 앞당겨지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2분기와 3분기에 집중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 2, 3분기에 주가가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이 2022년과 같은 이런 기간 조정 시기가 아니라 단기 조정 시기라고 하면은 거의 하락의 마무리까지는 온 듯한 느낌입니다. 이 나스닥 주봉 차트의 RSI 값을 보더라도 2023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볼린저 밴드 하단도 지금 깬 모습이에요. 일단 단기 조정세라면 3월 말이나 4월 달부터는 그래도 반등의 기미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자, 저 역시나 주가를 단기적인 주가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지금의 하락세가 2022년과 같은 장기적인 기간 조정일지 아니면 그간 한 2년 동안에 보여왔던 자, 2, 3개월간의 단기 조정일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자, 하지만 미국 증시의 중장기적인 상승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역시나 추매로 대응을 하면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는 금일 15%나 넘는 폭력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222불까지 떨어졌어요. 일단 제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저는 260에서 270불 때 그래도 한 번의 반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테슬라의 변동성은 어마무시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거래량도 오늘 많이 실렸어요. 자, 그리고 금일 하락으로 인해서 220불 때까지 내려오면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가장 낮은 주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역시나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싼 가격에 테슬라라는 좋은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락의 원인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뭐 첫 번째 하락 원인은 역시나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발 경기 침체 우려감과 합세하면서 오늘 이러한 강력한 15%의 하락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테슬라와 같은 주식은 경기에 가장 민감한 자동차 판매 업종에 지금 속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경기가 침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차량이 잘 안 팔리면서 수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시나 테슬라 자체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분기 인도량과 수요량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야후 파이낸스 첫 화면에도 이렇게 강력한 테슬라의 하락 15% 하락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포스트 일렉션 게인스라는 표현이 있죠. 선거 이후의 게인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차트를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자, 이러한 1분기 수요량 이슈 때문에 기존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테슬라의 목표가를 낮추었고요. 자,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테슬라의 실적이 나올 4월 2일 인도량 발표라든지 4월 20일경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기관들의 테슬라 목표가 줄 하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레포트들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매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투매를 하게 되면 기관 좋은 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 손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테슬라라는 주식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올라갈 때도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는 구간이라고 해도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야후 파이낸스 뉴스에 따르면 비교적 큰 기관이죠. UBS에서 또 어제 레포트를 하나 냈는데 레포트에는 매도 등급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모델 3, 모델 Y 차량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1분기에 인도량에 대한 그 예측치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가 목표를 225불로 낮췄다라고 해요. 자, 하지만 이러한 기관들의 분석은요,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관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1분기 모델 3, 모델 Y 판매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일론 머스크가 예고한 바와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4분기 실적 발표 때에도 1분기에는 신규 모델 Y 생산을 위한 대규모 공장 개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산량이 적을 것이다. 즉 판매할 모델 Y가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 실적의 60에서 70%는 모델 Y이기 때문에 모델 Y의 생산량이 적어진다라는 것.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헤드라인만 보면 테슬라 수요량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런 기관들의 분석이 충분히 틀렸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중국 주간 판매량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죠. 모델 Y 램프업은 1, 2월 달에 집중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자, 모델 Y 판매량이 이 주황색인데 주황색 판매량이 신통치 않습니다. 1, 2월 달에. 하지만 2월 26일부터 지금 인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번 주 모델 Y 인도량이 6,660대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올해 1분기 중국 판매량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본 궤도에 올라왔어요. 신규 모델 Y 판매가 없자 주간 판매량이 1,800대까지도 떨어졌지만 12,400대까지 올라왔고 캐리 블랙의 예측에 따르면 아마 오늘 중국 주간 판매량, 전주 판매량이 나오겠는데요. 10주차 판매량이 나오겠죠. 10주차 판매량이 16,000에서 18,000대까지 여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동일 기간에 모델 3 중국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테슬라 수요량에는 문제가 없다. 특히 중국 판매량이 테슬라 인도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중국 판매가 너무나도 잘 되고 있어요. 신규 모델 Y가 지금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 금주부터 15,000대 이상의 판매량이 주간 판매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 이런 안 좋은 내러티브를 좀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전주 판매량 나오면 제가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3월 초순 들어서 이제 신규 모델 Y가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어요. 3월 달에 얼마나 인도량을 뽑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3월까지 충분히 램프업이 안 돼서 1분기 인도량이 낮게 나오면 주가에 단기적인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2분기부터는 이제 기저 효과가 작용을 하겠죠. 1분기에 워낙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인도량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분기에 일을 크게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 반등에 서막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이 폭력적인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원래 이러한 주식입니다. 테슬라 장기 투자가 이렇게 어려워요.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자, 만약 코로나 시기 저점에 테슬라를 1억을 투자하신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020년이 되겠죠. 자, 그 이후에 2021년에 테슬라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16배나 올랐어요. 자, 1억을 투자했던 게 16억이 되었겠죠. 자, 하지만 2022년에 연준의 급속한 금리 인상과 함께 테슬라 주식도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무려 400불이었던 게 100불대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서 16억이 3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간극이 워낙 너무 심하죠. 16억이 3억 되면 정말 충격이 클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단기간에 또 이게 12억이 돼요. 그리고 단기간에 5억으로 내려왔다가 단기간에 또 20억까지 올라가고 단기간에 9억까지 떨어집니다. 정말 테슬라 장기 투자 엄청 어렵다라는 거 이 차트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은 업계에서 팔든지, 그러니까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장기 투자가 어렵다는 점,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점을 이해하면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테슬라 주가를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가 488불까지 작년 12월 달에 올랐다가 가히 2, 3개월 만에 지금 55%나 반토막을 보여주었어요. MDD 값이 무려 55%입니다. 자, 1억을 488불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4,500만 원이 된 거예요.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금 살짝 테슬라의 펀더멘탈 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앞으로 2, 3년 동안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상승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나 이제 주가가 저평가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지지 라인을 그어보면은 테슬라 주가는 200불대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줄 때가 많았습니다. 자, 물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주가가 100불까지도 빠지긴 했었어요. 자, 이러한 악재만 없다라고 하면 200불대 전후에서는 정말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고 있지만 계속 하락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지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지만 2022년 정말 급속한 금리 인상 시기에도 두 번의 반등 시기가 있었고 각각 28에서 31%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매년 이렇게 반등하는 2, 3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차분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폭력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앞으로 2년 세상은 천지개벽합니다.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말 2030년이 되면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이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어요. 테슬라는 올해 말에 옵티머스 1000대에서 2000대를 기가 텍사스에 배치할 예정에 있고 내년부터는 수십만 대 단위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에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이 될 건데 일단은 테슬라는 6월 달로 공표를 하고 있죠. 다만 이 시기들이 좀 늦춰진다라고 하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자, 올해 안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까지 가면은 금리 인하와 함께 테슬라의 반등식이 충분히 이러한 호재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힘든 구간을 트라운TV와 함께 잘 이겨내시고요.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좀 더 길게 보면은 언제나 이런 반등 구간도 있고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2025년 예상 주가를 1000불로 예상을 했듯이 이렇게 주가가 약할 때 주식을 편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트라운TV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